요즘 이 비타민 하나면 면역 완성이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속이 쓰리고 어떤 분은 효과를 못 느낄까요? 왜 같은 비타민 C인데 어떤 사람은 피로가 풀리고 어떤 사람은 설사만 날까요? 저는 25년 동안 항산화 영양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광고 대신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 몸에 남는 비타민 C 섭취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비타민 C는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연구 초기에는 고용량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례를 추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타이밍과 방식이 용량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방식으로는 효과를 반도 못 얻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도 알려드릴게요. 제 연구실을 거쳐간 분들 중 상당수가 복용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비타민 C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58세 정의자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2000mg의 비타민C를 한 번에 드셨어요. 피로를 이기려고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타는 듯 불편하고 결국 복용을 중단하셨죠. 그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복용 타이밍을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식사 중에 나눠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500mg, 저녁 식사 중에 500mg 이렇게요. 불과 3주 후 그분은 하루가 훨씬 가볍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오후에도 피곤함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타민을 열심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오히려 속만 불편한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을 먹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는지 의문이 드셨던 적 말이에요. 사실 비타민 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약처럼 생각하셔서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는데 비타민 C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타민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수백 명을 상담하면서 정말 확신을 갖게 된 사실이 있어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타민 C 효과를 반으로 줄이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공복에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비타민 C를 드시는데요. 이게 사실 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방식이에요.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속쓰림과 위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서 위벽을 자극하게 돼요.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공복 섭취 시 위 자극이 2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 점막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58세 정의자님도 공복 복용으로 속쓰림을 겪다가 식사 중 분할 섭취로 바꾸신 후에 완전히 개선되셨어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식사 중간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드시는 겁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랑 반찬을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드시고 다시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에 전혀 부담이 안 가요.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250mg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도 공복에 먹고 속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식사 중으로 바꿔보세요. 단 며칠만 바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 번에 고용량을 먹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라서 몸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국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2000mg을 한 번에 먹었을 때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약 600m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1400mg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돈도 아깝고 몸에도 부담만 주는 셈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64세 박영수 님도 하루 한 번 2000mg을 드시다가 설사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비타민을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외출도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린 방법이 10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설사도 없어지고 피로 회복 효과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장에서 삼투 작용이 일어나서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비타민이 과하게 들어와서 장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나눠서 드시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돈 들이고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2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에요.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는 복용하고 나서 3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영양대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시간 간격으로 나눠 먹는 것이 혈중 농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날 때만 먹거나 주말에만 챙겨 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났던 70세 김정호 님도 주말에만 챙겨 드시다 보니 피로 개선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어요. 평일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안 드시고 주말에만 몰아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중에 섭취하는 루틴을 만들어 드렸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후 2시쯤 오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하루 2번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너뛰지 않도록 식탁 눈앞에 두거나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건강 앱에서 복용 알림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챙겨 드시나요? 불규칙하게 먹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 보세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리포조말 형태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리포조말 비타민C가 흡수율이 높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물론 흡수율은 높습니다. 일반 비타민C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리포조말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비타민C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한국식품영양연구원 연구를 보면 리포조말만 섭취했을 때 대장 내 유익균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장에도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 비타민C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대장에도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순자님도 리포조말만 복용하시다가 장 불쾌감이 지속되셨어요. 변비가 생기고 가스도 자주 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포조말 1회 일반형 1회를 병행하도록 권유드렸더니 장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리포조말과 일반형을 병행하면 소장과 대장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리포조말로 빠른 흡수, 저녁에는 일반형으로 대장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리포조말 제품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2가지 형태를 번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언도 드릴 수 있어요. 5번째는 물 섭취가 부족한 습관입니다. 비타민C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몸속에 농축되면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 같은 거요. 국내 비뇨학회에서도 수분 섭취가 결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경자님은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안 되셨어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데 소변 검사에서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왔죠. 그래서 하루 2엘 이상 물을 마시도록 권유드렸더니 3개월 후 소변 검사 수치가 완전히 안정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니까 괜찮아지셨대요. 비타민C를 드시는 날엔 하루 2엘 이상 물을 꼭 마셔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500ml도 안 되신다면 지금 당장 물병을 옆에 두시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은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효과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필수적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봤으니 올바르게 먹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하루 권장량에 대한 이해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하루 권장량 100mg은 결핍을 예방하는 최소 기준선입니다. 괴혈병 같은 심각한 결핍증을 막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제대로 높이려면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필요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흡수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으로 비타민 소모도 많아서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500mg씩 나누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 중에 500mg, 저녁 식사 중에 500mg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각각 1000mg씩으로 늘려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편하신가요? 아침과 저녁이 어려우시다면 점심과 저녁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6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2번째로 스트레스와 흡연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담배를 피우시면 비타민C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하루 추가로 500mg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담배 한 개비당 약 25mg의 비타민C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담배를 피우신다면 담배 피운 후에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 250mg을 추가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흡연 후에 입이 텁텁하고 피곤하실 때 비타민C가 생각나시나요?
앞으로는 그때마다 물과 함께 챙겨 드셔보세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비타민C를 챙기시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돼요. 세 번째는 간 건강을 고려한 복용법입니다. 비타민C는 간 건강에도 항산화 보호 역할을 해요.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00mg부터 시작해서 한 달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간 수치 변화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증량하세요. 간 피로가 심한 날에는 어떤 영양을 챙기시나요? 비타민C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술을 드신 다음 날에는 간 해독을 돕기 위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도 비타민C가 소모되거든요. 네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일반 비타민C보다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나 나트륨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선택하시면 위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런 중화된 형태는 산성도가 낮아서 위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산성이 강한 일반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 중에 드셔야 해요. 반찬을 반쯤 드셨을 때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꼭 식사 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화된 형태의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품 선택할 때 성분표에서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나 나트륨 아스코르베이트로 표기된 걸 찾으시면 돼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타민 복용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비타민C는 흡수율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루 빠지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고 누적 효과도 줄어듭니다. 식탁 눈앞에 비타민을 두시거나 휴대폰 알람으로 습관화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챙길 자신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자주 잊어버렸는데 아침 밥상 옆에 두니까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입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비타민이나 셀레늄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비타민E는 지용성이라 비타민C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 부분을 보호하고 비타민E가 지용성 부분을 보호해서 몸 전체를 항산화 보호막으로 감싸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따로 챙기실 필요 없지만 비타민C만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나 씨앗류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같은 거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조절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비타민C를 챙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꾸준한 섭취가 더욱 중요하고요. 계절마다 우리 몸 상태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비타민C가 이를 중화시켜줘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를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를 하나의 복용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 비타민C도 함께 챙기시면 일석이조예요. 아홉 번째는 제품 선택의 기준입니다. 시중에 비타민C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순도와 첨가물이에요. 불필요한 색소나 향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성분이 아스코르브산인지 첨가물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10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빛과 열에 약해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냉장 보관도 괜찮아요. 단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걸 반복하면 결로 때문에 습기가 차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중에 나눠 먹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복에 고용량을 한 번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설사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결석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관 보호, 피부 개선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 비타민C가 이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을 주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오히려 속만 쓰리고 돈만 낭비하게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밥을 반쯤 드셨을 때 비타민C 500mg 그리고 물 한 컵?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3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수백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작은 습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영양조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들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아침에 먹을 건지, 저녁에 먹을 건지, 아니면 둘 다 나눠서 먹어볼 건지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타민C 복용하면서 겪으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